박한용의 생활현대사.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과 함께하는 역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요,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창시절에 열심히 이제 역사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왠지 속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손을 대야 하나 막막하긴 하지만 하나 둘씩 알아가는 그 재미도 좀 쏠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정말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죠. 늘 내용은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다 못 전해드려서. 네. 그러게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할까요? 저도 아주 죄송하게 생각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전해주실 건가요? 예, 사실은 그 지난주에 이승만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이승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기성 그 글쓰기 이것을 이제 하기로 했다가 그만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예, 하다 말았죠. 예, 그래서 예. 엉터리 한국사 금인정 교과서에 나온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엉터리 설명 완결편입니다. 예.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내일이 꽤 기억을 해야 되는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이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종신 독재로 나아간 끔찍한 날입니다. 유신 시대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이 과거 권위주의 정치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더 암울한 느낌이 들고요. 네, 정말 암울합니다. 오죽하면 그 지난 10일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4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가 있었어요. 네네. 이쪽의 회원들이 10일 오전 10시에 유신선포 41주를 맞아 서울 남산 TBS 앞을 출발해서 서울 도심을 걷는 10월의 민주항쟁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이번 주는 유신 주간. 정말 굴욕의 주간, 분노의 주간입니다. 유신 이야기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박정희 엉터리 교과서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마저 끝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승만을 하다가 마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는 독재자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이승만 이야기부터 마무리해 볼까요? 그 이승만에 대해서 틀린 사실뿐만 아니라 남의 공로도 이승만의 것으로 서술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 교학사판 뉴라이트 교과서가 사실 뉴라이트도 아니고 이건 완전 수고라이트인데 거의 사기에 가까운 쓰레기 교과서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이승만이 윌슨 대통령의 제자라는 얘기가 그 실려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제자다. 얼마나 큰 빽이에요. 예. 그 거짓말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269쪽 제5장 탐구활동. 윌슨의 민족차별주의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사진 설명. 윌슨,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교수이기도 하였다. 이게 지도교수라고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큰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마치 이승만과 사제지간에서 이승만이 윌슨 대통령한테 뭐 말을 하면 제자 말이라서 다 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은근히 그렇게 해요.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처럼 표시를 해놨어요. 뉴라이트들이나 뉴라이트나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 박사가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서 프린스턴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다가 그놈의 박사 타령이 너무너무 많아요. 독립운동이 무슨 학교 따는 운동인 것처럼 아주 대단히 강조해요. 네. 예, 그런데 이 사실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의 지도교수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1차 때 방송에도 한번 하셨지만 예,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보면 우드로 윌슨은 1902년부터 1910년까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했어요. 그 1902년부터 10년까지 8년간이죠. 네. 그리고 이승만은 1908년 9월부터
1910년 7월까지 재학을 하고 바로 이 1910년 7월 나라 망하기 1개월 전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총장이 지도교수가 아니고 이때 총장을 했을 뿐이고 뭐 졸업장에 학위 수여증에 우드로 윌슨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됐을 뿐이죠. 예, 뭐 저도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총장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것도 제대로 하면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요. 예, 지도교사 전혀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승만 대통령과 윌슨 대통령이 사제지간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부풀려져서 돌아다니는 겁니까? 이것도 코미디예요. 근데 이승만이 초고속으로 석박사를 동시에 거의 달성하다시피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초고속으로 동시에 거의 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할 때 한마디로 이승만의 놀라운 집착력과 수완과 기독교 백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약간의 협박 정신. 예.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교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재학할 때 네. M. 윌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M. 윌슨.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우드로 윌슨이 아니고요. 예, M을 뒤집으면 W가 돼요. 예. 예. 이 사람이 강의를 왔어요. 이때 뭐냐 강의를 들었던 게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이 M. 윌슨이라는 사람하고 이승만 등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 M. 윌슨을 우드로 윌슨으로 뒤집어버린 거예요. M자를 W자로. 쉽게 말하자면. 그 윌슨이라는 성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윌슨 대통령과 이승만의 사제지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계속 퍼뜨린 게 뉴라이트예요, 최근에는.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너무 황당하죠? 네. 좀 말도 안 되는 참 부끄러운 얘기네요,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야, 뭐, 애교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착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진짜 큰 사기는 역사적 이제 활동이겠죠. 이른바 이승만의 간판 활동이 바로 미국에 있었던 워싱턴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구미위원부에서 자기가 활동한 게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어요. 일단 구미위원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1919년 워싱턴에서 이제 만들어진 미주 지역의 한인 조직이에요. 예, 근데 출범 당시는 김규식 선생 아시죠? 네. 예, 나중에 이제 남북 이제 협상운동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네. 예, 이분이 뭐냐면 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하도 이승만이 독선을 부리고 흔들어대니까 이 이승만의 독선을 비판하고 위원장을 사임했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맡고 나서는 별 볼일 없었어요. 유명무실해요. 오히려 김규식 선생이 위원장했을 때 활약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교과서는 김규식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구미위원부 활동을 서술하면서 거기에다가 뭐냐면 이 구미위원부의 대표는 이승만이라고 250주에 적어놨어요. 쉽게 말해 김규식 선생의 업적을 이승만의 업적으로 완전히 바꿔치기를 해놨네요. 예. 많이 바꿔쳤죠. 예. 작년 선거 때도. 이 바꿔치기 명수들이에요. 이 그룹들이. 예. 그 구미위원부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구미위원부의 업적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것뿐만 아니라 예. 왜 또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의 주역이 이승만이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요. 예. 임정 승인 문제가 왜 업적으로 치부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 예. 예. 물론 이제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임정 승인 문제는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에요. 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진주만 공습이 있자 불과 3일 뒤에 즉 12월 10일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를 했어요. 선전포고를 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국가 대 국가가 공식적으로 교전한다는 얘기죠. 근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교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국가가 있어야 되고 그 국가가 있기 위해서는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부로 승인받아야 되죠. 예,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임시정부가 연합국으로부터 정식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정식 승인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연합국의 일원이 될 수 있었잖아요. 승인을 받았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연합국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연합국의 일원이 되어야만 우리는 참정국이 되죠. 2차 세계대전에 공식 참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일본을 패배시키면
우리는 전승국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구할 것들이 그렇죠. 아, 제대로 요구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연합군의 일원이 돼버리면 이른바 나중에 일본이 항복했을 때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전후 처리할 때 우리가 우리 몫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연합군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미용중소 4개국 신탁 통치 조선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가졌잖아요. 예, 따라서 뭐냐면 우리가 참전국이 되고 전승국이 됐다면 미소 군정도 들어오지 않죠. 그 우리 스스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미국이 오히려 이제 일본의 대상으로 해서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독도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전에는 또 미용중소 4개국 신탁 통치라든지 남북한이 미소 군정이 실시되어 있었던 것도 우리가 바로 연합국으로서 승인받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요인들은 임시정부를 공식 승인 획득하려고 추진했죠. 예. 듣고 보니까 정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자, 그렇다면 교학사의 이 엉터리 교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3쪽인데요. 임시정부의 승인운동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승인 획득운동의 주역은 이승만이었다. 일본의 진주만 침략 이후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주요 인사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의 승인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아, 이승만이 없었으면은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겠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뭐 이승만이 다 했다고 해버릴까요? 그냥 돈이. 예, 이것도 사기예요. 그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한 것은 바로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요? 예. 중국의 장제스 있죠? 예, 장개석이라고 우리 많이 예, 부르죠. 국민당, 예. 유승만이 장개석 만났습니까? 아니요? 예. 미국은 승인 안 해줬어요. 미국은 승인 안 해줬단 말이에요. 임시정부를. 네네. 그 무슨 얘기예요? 임시정부 승인 획득운동의 주역이 이승만이 맞습니까? 아니네요. 미국으로부터 왕따 당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장개석이 임시정부를 승인했고 따라서 이게 뭡니까? 중경, 지금 충칭이죠. 임시정부 요인들, 바로 김구, 김규식, 조수환 같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과 가까웠고 장개석의 영향력을 끼쳐서 중국이라도 그나마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미국은 왜 일본과의 왜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그러나요? 과거에 예. 예. 그거에 의해서 시기에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이제 일본 식민지를 용인해주고 예. 미국은 대신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지고 예. 도둑놈들끼리 예. 장무래비들끼리 서로 훔친 거 서로 뭐냐면 서로 주인하기로 서로 약정 맺은 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미국은 이 당시까지도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결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우리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이거 반미가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일제강점기의 대부분의 시기, 1940년대 이후는 좀 상황이 달라지긴 해요. 일본과 미국이 싸우게 되니까. 네. 그렇지만 적어도 40년대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 미국의 대체적인 입장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아니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은 전혀 독립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승만이가 미국이 있어야만 독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자체는 이건 환상이었어요. 이건 정말 멍청한 짓이었네요. 그렇죠. 1908년부터 미국의 목을 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사기예요. 네, 실제로 임시정부를 승인하려고 한 것은 중국의 장제스였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구, 김수직, 조상 선생 등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분의 노력을 이승만으로 사기친 거죠. 네. 그리고 보면은 또 카이로 선언과 광복군의 활약도 이승만의 성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이게 사실 전에 했던 거지만 총복습이기도 합니다. 예. 이승만 완결이니까. 예,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독립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한 거 하고 두 번째로 이후에 이제 OSS 미국의 훗날 CIA의 전신이 됩니다. 특수전략국에 하고 한국 광복군이 특수 작전을 수행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장준하 선생 같은 분이나 그렇죠. 네, 고려대학교 전 김준엽 총장님 이런 분들이 바로 이 특수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이승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또 코미디예요.
우선 카이로선언에서 뭐냐면 카이로선언을 채택했잖아요. 1943년에. 우리가 알죠? 카, 얄, 포, 모미라고 제가 요두시라고 했죠. 네. 카이로선언, 얄떠선언, 뭐, 그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포츠담선언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때 뭐냐 카이로선언 채택할 때 한국의 즉각 독립을 주장한 것은 중국의 장제스예요. 장제스예요. 미국은 미적거렸어요. 예. 따라서 뭐냐면 이 장제스의 영향을 끼친 것이 김구, 김기식, 조서왕이에요. 앞에 네. 임시정부 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또 장제스야말로 가장 조선인들에 대해서 당신은 조선인 부르기도 하고 한국인이라고 또 불렀지만 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실제로 김구, 김기식, 조서왕 같은 경우는 중국 통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승만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OS 부대와 한국 광복군 협력을 이승만의 성과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 사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OSS하고 한국 광복군 사이의 공동 작전이 이루어진 것은 1945년입니다. 네. 자, 근데 뭐냐? 이승만이 뭐 미국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겠지요. 당연히 미국 참전했으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1940년대에 미국 정보 당국하고 특수대 문제를 가지고 협의는 했어요. 했는데 왕따 당했어요. 미국으로부터. 아. 그래서 OSS는 1943년 이승만을 매우 안 좋게 봤어요. 문란의 주역이고 권력력이 강하다. 독선적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43년에 OSS는 공식적으로 이승만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는 임시정부가 직접 한 거예요. OSS하고. 그래서 1945년에 한국 광복군하고 OSS가 공동작전을 협의해서 실현시킨 거란 말이죠. 이게 왜 이승만 공도로 갔냐고요. 이건 완전히 독립운동사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이요. 요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100년 전쟁 두 얼굴의 네. 이승만에는 일제강점기에 그 이승만의 숨겨진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뭐,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아주 뭐, 유신의 계절에 독감이 도시나 봐요. 예. 네, 실컷 하세요. 예.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40년대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 대기 전후한 시기에 이승만이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워낙 100년 전에 보신 분이 많아서 또 그 내용 하려면 참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할 때 이른바 일제의 한국병합 전후 1910년 전후에 이승만의 활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교과서가 얼마나 기절초풍할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아시는 내용이라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귀담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왜 네. 독립운동가 전명훈 선생님 그리고 장인환 예. 그분의 재판 법정 통역을 거부했다. 네. 라는 의사가 의거를 일으켰을 때도 이승만이가 아주 달가워하지 않았죠. 방어한 예. 것이 아니라 짜증을 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주셨거든요. 네. 잘 알다시피 일본은 스티븐슨이라는 미국 사람인데 친일파예요. 미국 친일파예요. 이 스티븐슨을 뭐냐면 이제 외교 고문으로 앉혔잖아요. 대한제국에. 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에 꼭두가시 노릇을 하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전명훈 장인환 씨가 바로 1908년 3월에 스티븐슨을 죽였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미국 사람들 자신들은 그 당시 미국은 뭡니까? 우리 일본 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스티븐슨을 죽였냐 해서 우리 한국인들 막 비난하던 시기이긴 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어는 안 되잖아요. 영어 누가 제일 잘합니까? 박사 준비하고 있는 이승만 아니겠어요? 그렇게 잘났다면서. 그래서 이승만 그다지 미국 유학 중이었기도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냐면 법정 통역을 요청을 했어요. 한국 교민들이. 그런데 이승만이 자기 논문이 바쁘다고. 공부가 바쁘다고. 그 사람 독립운동 하러 간 게 아니죠.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간 거네요. 예. 그렇죠. 세상에 통역부터 했는데 논문이나 공부가 바쁘다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적어도 미국 유학은 공부예요. 그러네요. 예, 망명이나 뭐 독립운동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안청호 선생가 다르다는 거지. 두 번째로 나는 기독교도이니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어요. 근데 뭐가 안 맞잖아요. 일단은 개인 일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미 독립운동보다 공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게 더 우선시 되는
사람이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장인환이란 분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럼 장인환이라는 분이 스티븐슨을 죽였잖아요. 그럼 이분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네요. 기독교 신자인데. 근데 이승만 대신 통역을 맡은 사람이 신흥우예요. 나 YMCA의 이제 그 주역이 되는데 또 이 사람이 이승만이 통역 맡았는데 YMCA 나중에 그 핵심 간부가 되듯이 기독교 신자예요. 열절한. 또 그 당시에 상당수야 미국에 있던 기독교 한인들이 그죠? 장인환의 의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내고 의견을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지 혼자 기독교라서 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통역 안 하겠다. 이건 대조적이죠. 이런 점에서도 보면 저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승만 또 안중근 의사가 1년 뒤에 1909년 10월 26일 아이고 박정희 죽은 날하고 똑같네요. 그러네요. 예. 예. 예,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을 때도 비난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 보자면 적어도 1910년 직전 8년 9년 사이에 있어서 이승만의 행보는 독립운동가로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100년 전쟁에 보면 왜 이승만이 1912년 11월 18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의 한 인터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조금 길지만 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래된 은자의 왕국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한국 출신으로 YMCA 방문객으로 이곳에 와 있는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선언했다. 예, 신문 보도기사니까 인터뷰를. 예. 3년 만에 한국은 전통이 지배하는 느린 나라에서 생기 있고 산업주의의 북적거리는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건 3년 만에 할 때는 1910년부터 1912년 하면 3년이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지 3년 만이라는. 그렇죠.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된 3년 만에 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노면 전체의 궤도들이 그 나라의 여기저기서 교차하고 도시들은 전깃불로 밝혀졌고 재분소들과 공장들과 백화점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거주자들의 안색을 제외하면 흡사, 신시내티와 비슷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예. 네. 워싱턴의 거실에서 찻잔에 묘사되던 한국에서 이제는 여행객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근대적으로 산업화된 한국으로의 변화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YMCA입니다. 뒤에는 한참 띄어져 있다 YMCA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뒤에 YMCA를 빼고 좀 볼까요? 자, 더 이상 은자의 왕국은 없다. The Hermit Nation. 그 다음에 알겠지만 이승만이 그렇게 해서 했다. 개방된 나라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지어 이 당시 1910년대는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일제가 무단 통치하던 시기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신음하던 암흑기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렇죠. 가장 무시무시하게 하던 시기예요. 그렇죠. 헌병 경찰 시대죠. 헌병이 민간인 사찰까지 하던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생기 있고 산업주의에 북적거리는 중심이 되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도시가 생기에 차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체가 곳곳마다 생겨나고 그다음에 전기불로 빛나고 그다음에 밀가루 공장과 밀가루 재분소죠. 네, 공장과 백화점. 이 백화점 일본이 백화점이고 조선인 백화점은 없었어요. 조선인이 만든 백화점은.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신시내티가 가깝고 이제 뭐죠? 근대적으로 산업화된 한국이었어요. 이거는 1910년부터 1913년까지 3년 동안을 바라보는 이승만의 시각이죠. 네. 그 당시 묻던 사건이 있어요. 배고인 사건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죠? 뭐든 뭐냐면 그 자유가 억압되던 가장 살벌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식민지 조선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마치 일본 관광 안내문 같아. 일본에서 조선에 대한 관광 안내문 같죠. 이게 이 설명만 본다면은 1910년대 초반에 조선의 상황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 2013년도 100년 뒤에 우리나라 예. 이렇게 관광 그죠? 정부 안내문 같아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일제에서 문명 개화하고 있는 조선 얘기잖아요.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네요. 똑같습니다. 또 일제가 막 그렇게 말하던 일제 식민지 시해론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뉴라이트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이것도 우리 고소 사항 중에 하나예요. 이승만 이것은 YMCA 기독교 덕분이라고 얘기한 것인데 왜 친일이라고 얘기하는데 YMCA가 철도를 깔아줬습니까? 재분소를
방앗간을 만들어줬습니까? 공장을 지었습니까? 그러게요. 전기를 설치했습니까? 이거 YMCA 관계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1910년대 초반에 나라 망해서 지금 다 망명하던 시기 아니에요. 울분에 차가지고. 그다음에 독립군만 조직하던 시기예요. 네. 신흥 무관학교 같은 거 만든 시기에 이 사람은 뭐하고 있겠어요. 이건 도저히 이승만 이름을 빼버리면 친일파 발언이죠. 100년 전에 이거 했다고 또 고소당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참. 네. 근데 그 1년 뒤에 또 사고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이승만이 1913년에 펴낸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도 좀 충격적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일본과 권세를 다투려 한다든지 일본인을 배척하자는 것이 조금도 아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방해하지 말아서 조선 민족이 장래의 생존을 유지하며 자유복락을 누릴 희망이 있도록 배려하면 우리는 일본인의 정치적 자유를 조금도 방해하지 않고자 함이니 그렇게 된다면 어찌 피차에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예. 자, 이걸 보시면 제목 자체가 뭐냐면 1913년입니다. 그죠? 아까 1년 전에 워싱턴 포스터지에서 했던 말 보면 한국이 근대화된 게 YMCA 덕분에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고 이승만 눈에 비친 것은 근대화된 조선이에요. 식민지 조선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한국 교회 핍박은 미국인들한테 미국인 교회 목사들한테 구걸하는 얘기잖아요. 빨리 이야기하면. 예, 근데 문제가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우리는 일본과 권세를 다투거나 일본을 배척하는 게 조금 더 아니다. 라고 했어요. 조금 시작이 좀 이상하죠. 우리는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일본과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부터 깔고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뭐냐. 지금 일본이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방해하지 말아서 지금 뭐냐면 이승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조선인들의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방해한다. 예. 그러니까 주권이 없다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자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냐면 자기는 어떻게 굉장히 놀란 말을 했어요. 만일에 그 일본이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는 일본인의 정치적 자유를 조금 더 방해하지 않고자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일본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표현이요. 조선을 그대로 식민지화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일본인이 정치적으로 억압당할 게 뭐가 있어요. 식민지 와서 군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결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종교의 자유, 특히 개신교의 자유만 준다면 우리는 일본인들의 정치적 자유를 조금 더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은 독립운동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포교의 자유만 허락해 준다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논술고사 내보세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뭐 아주 근대화됐다는 것 있죠. 이승만의 발언하고 이 두 개를 내놓고 논술고사 내면 어떻게 학생들 어떻게 보겠어요. 이승만 이름 빼면 이 사람은 친일파일까 아닐까요 하면. 그냥 나오는 얘기죠. 모범 친일파겠죠. 예. 이런 정도예요. 저희 게시판에도 이제 올라왔는데 이승만이 일제 때 국적을 재팬, 일본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이제 1910년대 이승만의 사실은 이 의식세계에 지금 제가 이승만이 얼마나 일관되게 1910년대에 일본에 대한 태도가 모호하고 의심스럽고 심지어는 친일파가 아닐까라고 정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아주 경악할 내용이에요. 네.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처음에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나중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징집 명령서를 내겠죠. 남자들 건데 정년기의 남성들에게 군대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징집을 합니다. 그러면 미주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 즉 우리 교포들, 동포들은 미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징집 카드를 발부됐어요. 따라서 이 징집 카드는 이승만만 작성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는 일정 연령의 남자 모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미주에 이른바 우리 하와이 이민을 포함해서 같은 많은 동포들이 바로 징집 카드를 작성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국정란이 있어요. 원래 국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란에다 뭘 해야 되냐. 자, 이런 문제겠어요.
제국주의 시각에서 보자면 대한제국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 오게 되면 재편을 써야 되는 건 제국주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예.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재편이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주 사회에서 많은 동포들이 당연히 여기는 코리아라고 쓰자. K-O-R-E-A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씁시다라고 동포 사회에다 알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한민보라고 뭐 거의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의 사료에 가까운 신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건 우리말로 돼 있어요. 신한민보가. 이 신한민보에서 여러 차례 코리아로 쓰세요라고 이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안철호 선생 계셨죠? 네. 또 그 독립전쟁을 주장했던 박용만 선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모두 다 국적을 코리아로 했어요. 그뿐이겠어요? 이른바 이승만은 박사인데 그야말로 못 비웠던 우리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들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 아니에요. 아유, 그 당시 애니깽이라는 영화를 예. 통해서도 알았지만 굉장히 착취당하고. 그럼요. 예. 그 착취당하는 속에서도 이분들의 의연금 모아낸 분들 아니에요. 바로 이분들이 코리아라고 또 표시를 다 했어요. 그 하와이든 미국 전체에서 다 이렇게 코리아인데 미국 전체에서 지가 제일 잘났다고 박사로 제일 잘났다고 하버드 프린스턴만 찾는 이승만은 지 혼자 국적을 자필로 그것도 재편이라고 쓴 것은 자 그럼 이것까지 연결을 시켜서 보면 어때요? 1910년대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3년이 된 지 만에 급속도로 발전해서 미국의 어떤 신시내티 같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다음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준다면 일본과 정치적으로 싸우지 않겠다. 일본의 정치적 자유를 허락했다. 지가 뭐 자유를 허락할 것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나의 국적은 재팬이다. 친일파네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가 일본인이죠. 이렇게 되면. 아, 일본인이네요. 아, 제가 말 실수했네요. 일본인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유,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 신민으로서 잘 사셨네요, 이분.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강제한 게 아니죠. 네, 자발적으로 지금 다. 그 코리아 자기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남들은 다 코리아로 쓸 때 자기 혼자만 재편해서는 이 놀라운 인식이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저는 이건 이상해요. 물론 나중에 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 코리아로 고칩니다만 그건 나중 이야기죠. 아니 근데 뭐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사실 문제는 계속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왜 일본 경찰이 작성한 문서에 보면은 네. 이승만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평가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엄밀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대체로 일본 외무성 또는 영사관에도 경찰들이 있어요. 네. 보고서들이 있어요. 정보 보고.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도 소송 많이 걸어대니까. 아. 근데 보충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공식 자료에. 그래서 이 1922년도 9월 8일자 이 보면 조선 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게 있어요.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면 요즘으로 치면 경찰청이죠. 예, 경찰청. 예, 그래서 1922년도에 조선 치안 상황에서 국외편, 해외편이죠.에 대한 사찰 보고가 있어요. 아, 예. 근데 실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네. 지금 그 남늘보님께서요. 그 당시에 KOREA가 아니라 COREA가 아니었나요? 일본이 올림픽에서 자기들보다 앞서서 선수단 입장한다고 KOREA로 바꾸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일단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한말에 처음에 그 우리가 이 유럽에 알려질 때는 꼬레 COREE 또는 네. COREA 이런 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대한제국 시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대체로 C로 시작하는 게 더 많고 그러나 가끔 K도 있었어요. 이미 대한제국 그 시기에도. 네, 그러니까 C와 K가 병용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올림픽 때문에 K로 고쳤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KOR 이해도 우리가 병용해서 썼고 그 위에 또 K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 선수단 입장 때문에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이 돌았던 이야기인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들 자체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C하고 K를 병용을 했었다는 것들. 그러니까 대체 C가 많은데 언제부터 K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이거 모르면 역사 아무것도 모른다고 또 비난하실 수 있어요. 아유, 설마 그럴 리가요. 예. 자, 아까 우리가 이제 하던 이야기, 그 이승만에 대한 일본 경찰이 평가한 부분, 예. 예. 이승만이 1922년도에 이제 하와이로 귀환을 했어요. 9월 달에. 네. 하와이로 갔을 때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자회견한 내용을 일본에서 첩보 자료로서 보고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22년이면 3.1 운동이 끝나고 그렇죠? 그러면 3.1 운동 때까지는 조선 총독이 누구냐면 하세가와 요시미치 하세가와 총독이에요. 네. 하세가 총독인데 3.1 운동에 책임을 지고 돌아가고 사이토 총독이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사이토 총독이 신임 총독 들어온 3년에 대한 이승만의 평가예요. 네. 다시 말하자면 앞서 우리가 워싱턴 포스트지는 나라가 망한 지 3년에 대한 이승만의 평가죠. 그러니까 1912년. 예. 예. 이제 22년이면 3.1 운동이 일어나지 3년 뒤에 신임 총독 정치에 대한 평가예요. 예. 근데 여기다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승만 또 이제는 22년도니까 아니 이제 당연히 임시정부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어요. 예, 그때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하와이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호놀룰루에서 이제 뭐냐면 그 1920년 9월 8일 이제 담화를 했는데 계속 강조한 얘기예요. 현재 2천만 한국인은 완전한 독립을 얻기 위해 더욱 단결을 하고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그런데 꼭 한마디 쓸데없이 집어넣어요. 그중에는 일본과 전쟁 운운하는 자 이게 바로 독립전쟁론 아니에요. 네. 하는 자도 있으나 전쟁은 어디까지나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야. 독립시켜주세요. 빌다가 안 되면 해야 된다. 웃기죠. 싸워서 정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 전쟁으로서 일본도 무력으로 점령했는데 계속 이 사람은 뭐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독립전쟁을 반대하는 담화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이상한 말을 또 합니다. 이거 한국의 상태는 일본의 새로운 총독의 치하에서 뚜렷하게 그 면목을 일신했다. 한국 내에 있는 일부 한국인으로서 독립시위운동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나 그들의 운동은 2년 전에 독립열이 왕성하던 당시에 비하면 3.1운동에 비하면 실로 말할 것도 없다. 거론할 가치도 없다는 얘기예요. 3.1운동이 얼마나 많은 운동이 일어나고 지하 결사가 일어나고 그죠? 청산리 전투 같은 게 20년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하와이에 와서 하와이 동포들한테 3.1운동 때는 데모 많이 했지만 쉽게 독립도 많이 했지만 지금 별 볼일 없어요. 이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총독의 정치는 새롭게 면목에 있어서 성전 눈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눈부시다 아저씨 면목을 일신했다는 아주 모호한 말을 쓰고 그다음에 국내운동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럼 하와이에 있는 분들이 돈 모아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임시정부에. 근데 별로 운동하고 있지 않다면 돈 보낼 생각이 생깁니까? 혹시 그 일본의 앞잡이 아닙니까? 예, 근데 얼마나 코미디냐 하면 예. 신총독은 즉 사이토죠. 네. 사이토는 개혁을 실시했는데 개혁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 이럴 때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군요. 이거 뭐 참전한 말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즉 뭐냐면 이것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채찍과 당군을 같이 사용하는 기만적인 식민 통치로서 우리가 문화 통치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은 문화지만 실제 치안유지법을 도입할 정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총독은 개혁을 실시했는데 그 계획은 한국인에 의해 승인되고 있었다. 누구 마음대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마치 하와이에 있는 일본 영사관 영사 얘기 같아요. 발언이. 이게 임시정부 대통령 발언이 맞습니까? 사이토가 3.1 운동 이후에 뭐예요? 철저히 진압을 했죠. 한편 계속 진압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당군도 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금발 보면 죽는 피구 게임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대부분 수긍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나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일본의 한국 점령은 일본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일본은 언제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까? 악착같이 먹고 만주까지 다음에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은 점차 한국에서 철병하게 될 거다. 미친 소리죠. 독립전쟁은 하지 마라. 근데 일본은 철병할 거다. 알았어.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은 자연히 독립이 된다. 이게 예언자입니까? 일본이 스스로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켰는데 소화불량이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물러날 거래요. 그러니까 독립전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이걸 다 발을 두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일본 이른바 외사과 경찰들이죠. 네. 외무성이나 영사관에 있는 소속된 경찰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이제 완미불량한 어리석고 그다음에 머리가 똘똘하지 못한 이승만의 뇌리에도 분명히 우리 일본 총독 통치가 얼마나 착하고 아름답다.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선비하고 일본 제국이 다에게 국탕을 투입하여 많은 돈을 들였어. 한국의 새롭게 식민지 통치를 받아들인 백성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인정된다. 흡족했어요. 이 이승만 발언에 대해서. 흡족하죠. 들으면은.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 비웃죠.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앉아있으니 식민지지. 이승만 밀어주고 운동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승만은 분명히 이 이야기 정리를 해보십시오. 적어도 하와이에 와가지고 지금 한 게 새로운 총독이 3.1 운동의 문화 통치를 했는데 한국인들 그걸 수용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은 이제 독립운동도 거의 잘 안 되고 있다.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지만 일본은 알아서 철병하고 알아서 독립이 될 거다. 그래 독립전쟁 하지 말자. 뭐 그러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전쟁하자. 독립 안 시켜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1922년이죠. 대통령 되지 3년 뒤 발언이에요. 예. 일관돼요. 그 다음 보시죠. 또. 예. 하와이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이듬해인 1923년 이승만이 하와이 모국 방문단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하와이 한인기독학원에서는 1923년 민찬호, 김영우, 김노디의 인솔하에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8명으로 모국 방문단을 조직했고 이들은 6월 20일 호놀룰루를 떠나 7월 2일 국내에 도착했다. 9월 7일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근데 이 모국 방문단을 두고도 말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십시오. 네. 지금 하와이에서 뭐냐 이승만이 그때 한인 기독 학원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와이에 있는 학교이죠. 네. 한인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1923년도에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8명 총 20명이죠. 그래서 모국 방문단을 조직했다. 그건 좋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승만이 뭐죠? 뭐 하는 직책이 뭡니까? 대한민국 시정부? 대통령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뭐죠? 비자 막 이런 기타 이런 복잡한 게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하와이에서 뭐냐면 가려고 비행기가 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임시정부 수립 4년 뒤에요. 그죠? 23년이니까. 예. 근데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그 당시에 하와이에 있는 자기 기독학원 있죠. 학교 건축비 조달을 위해서 호놀룰루 주재 하와이의 주도죠. 있는 일본 총영사관과 교섭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 자기가 장악한 학교를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그다지 식민지 조선이죠. 가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일본 영사관과 교섭을 해요. 일본 총영사와 교섭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디 여권을 가지고 왔냐면 일본 여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국 방문단이라고 해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지 그 현실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 건축비 조달을 위해서 모국 방문단을 조직을 했고 거기다 한
하나를 더해서 일본 여권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만든 거죠. 그 일본 영사를 만났을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네. 그죠? 또 돈은 뭐예요? 건축비 받으려고 한국에 또 돈 손벌려러 가는 거잖아요. 그 모국 방문단이에요. 이미 그 전에 뭐냐면 그 한인 기독교회 건립식이 있었어요. 한인 기독교회 하와이. 네. 이때도 뭐냐면 한인 일본 영사가 직접 참석해서 기부금을 냈어요. 굉장히 관계가 돈독한데요. 이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일본 영사한테 돈 받고 있어요. 기부금 받고. 그 다음에 일본 총련사가 교회지만 한인 기독교회라는 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또 독립운동의 한 수단 아니겠어요. 여기에 일본 총련사 참석해서 기부금 내고 그 다음에 이승만은 땡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모국 방문단을 해서 학교 건물 증축비 내야 되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 총련사 만나가지고 일본 여권 발급해 주세요. 이게 한국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지금 못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는 불법 강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일본 여권을 대통령의 발급을 받아요? 주선을 해가지고 중간에? 그건 일본의 식민지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하고 일본과는 정말로 적국 사이인가 적대적인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식민 치하에 있는 상황을 인정한 상태에서 굉장히 관계를 좋게 이끌어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정황들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건 NLL 문서 공개해서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했던 이 발언하고 비교가 안 되죠. 네. 이건 탄핵이 뭡니까? 제거감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거는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많이. 예, 그래가지고 신한민부에서 이걸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와이 민단, 이제 과거의 국민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동포죠. 하와이에 있는 이제 교포 조직이죠. 이제 신한민부에서 이렇게 1923년 5월 17일 날 이렇게 보도를 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과거의 독립운동의 유력한 단체이며 동시에 대통령 이승만이죠. 임시정부 대통령의 직접 관할에 있는 단체가 어떻게 해서 일본 영사관에 출입을 해가지고 한 얘기 양심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예. 그 다음에 어찌 6천 동포를 대표한 하와이 6천 명의 동포를 대표한 하와이 대한인 민단으로서야 3만 달러 교육비에 팔려서 이승만 돈이면 진짜 대통령의 자존심도 없고 독립국가의 자존심도 없어요. 독립운동에. 3만 달러 교육비에 팔려 백기를 내들고 일본에게 항서를 써서 바쳐준 항복을. 사실 백기 통하고 똑같잖아요. 네. 예, 이렇게 했어요. 또 신한민보가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독립신문에서 1925년에도 이승만 군에게 일언 한마디를 여하노라 주노라. 이승만 군이에요. 예, 이때는. 예, 그래서 참 바로 이 교과서가 자랑하는 이승만의 외교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어찌 학교 이야기를 하니 방금 생각나는 바 있다. 바로 23년도에 그죠? 모국 방문단하고 일본 총영사로부터 돈 받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참 무섭게 수단 높은 이군의 일대 외교 사건의 하나였다. 이승만의 외교는 바로 이런 거다 이런 거예요. 돈이나 받아 처먹으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예. 일본 영사관에 대한 이것이 일본 영사관에 대한 외교란다. 참 코미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 일본 영사에게 돈을 이렇게 받는 거 보니 참 이 외교 한 가지는 무섭게 글자가 이제 오래돼서 삭제됐는데 참 놀랍다. 놀랍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알죠. 이승만의 외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도 독립신문에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인데 왜 이제 와서 예 이렇게 미화되고 왜곡되고 바꿔치기 하고 저도 미치겠어요. 저 이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다가 바로 1년 뒤에 그 1년간의 감미로운 중남미 여행. 진짜 그 얘기는 뭡니까? 1924년에 그 이승만이 낭만적인 한 달간의 중남미 여행을 했다는데 에이 설마요. 예, 이게 뭐냐면 너무 미워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너무 미워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무조건 예. 고소당하기 때문에 네. 예, 현 정부나 MB 정권은 고소에 다니는 거 유주해요. 19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그죠? 90년 전이죠. 9월 달에 잘 알듯이 일본 관동 도쿄 지역을 말하면서 대지진이 났을 때 네. 뭐 독립신문에는 이제 6천여 명을 나왔지만 실제 그 숫자는 그것보다 적기는 할 거예요. 조선이 대량 학살되지 않았을까? 일본인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아니 왜 대지진의 책임이 왜 조선인입니까? 그렇죠. 뭐 이제 예. 우물에 독약을 타고 일본인 여성을 강간하고 이랬다 하면서 다 죽청을 죽인 거 아니에요. 이거 뭐죠? 6천 명이라는 숫자는 좀 문제가 있다도 몇천 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제노사이드에 가깝죠. 지금도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지진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분풀이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먼저 당연히 임시정부가 문제 제기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워싱턴에 있던 프레트 트립 변호사가 하와이 교민단 본부에 편지를 해서 이 조선의 학살 사건을 세계적으로 여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을 워싱턴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와서 워싱턴에서 전기해서 연설하라고 한 거죠. 또 할 만한 좋은 기회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돈 걷죠. 우리 하와이 농장, 사탕수수 농장 동포들이 이 여비로 이승만을 돈을 준 거예요. 워싱턴 가는 여비로. 예나 지금이나 왜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돈을 많이 걷어야 할까요? 늘. 예. 예. 그래서 1,015달러 25센트 지금부터 한 1,000만 원 돈 됩니다. 예. 아이고. 예. 자, 그러나 그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하고 다른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이 정말 말 그대로 피땀 어린 돈인데.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뭐냐면 3.1절 기념식 때 학살 동포 위에 추도 기도를 올려라. 또 기도야 또 이것도 3.1절 학살 때. 뭐 그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 교령을 상해 하와이에 보내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뭐냐. 갑자기 이 돈을 가지고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딱 한 달이죠. 네. 어떻게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미국 본토로 온 거예요. 본토에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동포들이 여비를 모아줘서 그 예. 돈을 들고 본토로 왔어요. 예, 1월 23일 날 하와이를 출발했어요. 1920년 1월 네. 23일 날 하와이를 출발해서 그다음에 미국 본토로 도착을 했잖아요. 네. 거기 와서 아까 국민위원회에다가 3.1절 날 일제에 추도 기도 올려랬어요. 그건 좋아요. 뭐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2월 7일 날 캘리포니아 웰밍턴에서 출발했어요. 네. 그러면 기차를 타고 워싱턴 가야 되잖아요. 대륙 횡단 철도. 당연하죠. 근데 가지고 배 타고 갔어요. 응? 배 타고. 바로 캘리포니아 웰밍턴에서 화물선 베네수엘라호 이름 자체가 이 중남미네요. 네.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중남미를 돌았어요. 왜요? 낸들 압니까? 2월 14일 날 과테말라, 2월 16일 날 엘살바도르, 2월 19일 날 니카라과, 2월 24일 날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3월 1일 날 쿠바, 그다음에 3월 6일 날 워싱턴 도착합니다. 한 달 또 중남미 여행했어요. 사람 만난 것도 없어요. 기차 타고 되면 끝이잖아요. 일주일이면. 네. 한 달 돌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쓴 돈이 뭐냐. 930달러 90센트예요. 이놓고 이제 내역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와이 교민단 본부한테 아까 그 피 어린 돈을 거의 다 써버렸죠. 네. 70달러 남기고. 이것을 공포할 것은 아니나 알리지 말란 얘기예요. 공개하지 말라. 공포할 것은 아니나 몇몇 동지들에게 조용히 보이려거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했어요. 놀랍죠? 이거는. 지금 6천 명 가까운 사람이 학살당했는데 대통령이라는 놈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중남미 여행하고.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렇죠. 타국 땅에 와서 피땀을 정말 학대받아가면서 착취당하면서 번 돈으로 모아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신한민부에서 그래요. 확인했어요. 이승만 자신이 이번 자기의 여행은 죄송한데 제가 목이 메이네요. 이 피 같은 돈을 네. 공무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다만 사사로의 볼일이 있어서 개인 볼일이 있어서 미제 건너온 길이다. 이건 공금 유용이죠. 유용도 어떤 유용이에요. 지금 도쿄에서 적도에서 동포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갈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이 당시에요. 임시정부에서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탄핵 사유도 됐고. 창피해서 어디 말을 했겠어요. 이런 정도는 약과예요. 네. 예. 아니 저희가 자꾸 이제 침착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자꾸 흥분이 돼서요. 네. 예. 이거는 극히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백년 전쟁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승만이고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이 정말 세종대왕이 버금가는 분이다라고 얘기한 그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고. 예. 그 다음에 진시황이고. 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예. 오늘도 우리 박한용 실장님 정말 예. 네. 다음 주에 박정희 정말 들어갑니다. 유신.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